박대기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 가능성, 아쉽다는 반응도 있고 잘한 결정이다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주가도 들썩였고요. 박대기 기자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박 기자, 네. 이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하겠다 뭐 이런 식의 공식 발표가 있었던 건 아닌 거죠? 어떤 입장인 건가요 지금? 네, 아직은 좀 애매한 입장인데요. 네. LG전자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매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축소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지금처럼 유지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스마트폰이 잘 안 팔리니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길래 그 철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무려 23분기 연속으로 적자 행진 중인데요. 다시 말해 6년간 스마트폰 사업부가 적자였다는 겁니다. 이 적자가 시작된 것은 2015년인데 그 후 최근 5년간 해마다 적어도 7천억 원, 많으면 1조 2천억 원까지 스마트폰 분야에서 적자를 보였습니다. 네. 이 기간 누적 적자도 5조 원대에 이릅니다. 결국 스마트폰 사업을 접으면 이런 적자만큼을 아낄 수 있고 그걸로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1년 적자가 1조 원대라면은 사업을 계속 한다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인데요. 네. 박 기자 말대로 이 사업 방향을 바꾼다면은 어떤 분야가 될까요? 역시 전기차 분야가 유망한데요. 네. LG전자는 최근 세계 3위권의 자동차 부품 회사인 마그나와 손을 잡고 회사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LG전자는 새 합작 회사를 통해서 전기차 구동 모터 등 전기 부품을 생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본격적으로 전기차 관련 사업에 진출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LG전자의 최근 행보를 보면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기술을 결합한 생활 로봇 제품과 첨단 가전 제품에도 주력하고 있는데요. 네. 결국 만년 적자인 스마트폰을 축소하고 이런 분야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그동안 과정도 한번 짚어봐야겠죠. 뭐 사이언으로도 기억을 하는데 스마트폰 이전에는 LG전자 휴대폰 정말 잘 나갔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때 세계 3위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한마디로 기존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전환되던 시기에 LG전자가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LG전자는 스마트폰 도입 직전에 이른바 프라다폰과 초콜릿폰, 샤인폰 등으로 커다란 성공을 거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 이런 전화기와 얽힌 추억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으면서 휴대폰 업계는 스마트폰으로 급속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네. 기존 휴대폰으로 커다란 성공을 거뒀던 LG전자는 빠르게 혁신하기보다는 기존 휴대폰 생산을 계속하는 등 다소 늦은 대처를 보였습니다. 네. 사실 이때 LG전자뿐 아니라 노키아나 모토로라 그리고 또 다른 국내 업체인 펜텍도 이런 혁신에 실패해서 시장에서 급속하게 사라져갔습니다. 이 변화하는 시장에 제때 투자하지 못했던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결과는 혹독했다. 그만큼 시장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 치명적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LG전자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다른 대기업들도 뭔가 사업 분야 변화라든가 그 발빠르게 움직임들이 좀 포착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네. 국내 대기업들이 신규 투자나 인수합병이 활발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수탁 생산 공장을 미국에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네. SK는 이미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고 또 생명과학 산업에도 다양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친환경차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고요. 한화도 태양광 사업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대기업들이 이제 사업 방향을 여러 가지 변화를 주고 그럼 결국은 우리 소비자나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점이 문제인데요. 네.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LG가 정말로 스마트폰을 축소 매각한다면 다른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과점하면서 경쟁이 줄어들어서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게다가 최근 우리 대기업은 미국이나 중국, 유럽 현지에 공장을 신규 투자했거나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당장 큰 생산 공장이 해외로 이전한다면 관련된 하청업체들이 해외로 따라 이전하거나 아니면 매출을 포기해야 될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국내에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국내 일자리에 대해 좀 더 대기업들이 책임감을 가지는 모습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대기 기자였습니다.